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3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김원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크게 한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둘 다 뭐 미국 관련 얘기지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주 찬밥신세였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그리고 22일 날 출국을 해서 22일 날 이제 미국 뉴욕에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소식, 요거를 이제 한 주제로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밝혀진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국에서는 뭐 청와대 그리고 정보계통에서는 뭐 최고의 주의부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네네. 우선 이제 야심차게 미국을 갔단 말이죠. 최근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그리고 작전권 전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올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간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미국 가가지고는 중요하게는 뭐 국방장관조차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련 뭐 사진도 보도 없고, 또 양국이 서로 발표한 그 회동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전해주십시오. 우선 저도 여기 관련 기자고 뭐 또 이게 뭐 언론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도 안 되고 놀랬고, 물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어떤 이 회담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사드 문제, 그렇게 그 고고도 미사일 문제, 또는 그 국방 전시작전권, 지금 박근혜 정권이 자꾸 연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뭐 다 옮긴다 했다, 또 안 옮긴다. 자꾸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건데, 하나도 그런 게 논의가 안 됐어요. 첫 번째. 하나도 안 됐고, 두 번째는 15일 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보좌관을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첫째 발표가 안 났어요. 이거 여담이지만. 그런데 왜 안 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연합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하나? 그리고 사실 외신에는 안 납니다. 왜 안 났냐면, 이제 국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뭐 김관진이 가서 찬밥을 당했다는 게 김원식 기자가 뭐 외신에 안 났다고 그런 건 아니고, 와서 만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아무도 발표 안 하고 그냥 연합뉴스가 쓰는데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죠. 기다리는데 그날 15일인데 미국 시간으로 밤까지 아무 발표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보통 발표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뭐 한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되던데. 물론 늦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래서 질의를 청와대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연합뉴스가 발표하고 청와대에도 보니까 딱 발표를 하는데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즉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청와대가 아시다시피 뭐 외교, 국방, 관계, 안보 최고의 사령탑, 컨트롤 타워다.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도 나름대로 자기 실권자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비공개 회동이라면 갈 필요도, 이미 보름 전부터 알려진 거고 사진 한 칸도 없다.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 모 행정관이 잘 모르겠다.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거를 그대로 좀. 그래서 제가 대변인, 청와대가 대변인실이 국가안보실에서 주는 걸 그대로 하는 게 그건 뭐냐, 내용. 왜 사진이 없느냐, 청와대 갖고 있느냐니까 전혀 모르겠다. 국가안보실에서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주겠다 해서 역시 모르겠다로 결론 났습니다. 근데 16일 날 오후 1시경에 제가 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8줄, 달랑 8줄로 나왔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죠. 근데 그것도 8줄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조건 김관진 실장이 왕따 당했다 비난할 게 아니라 별로 안 알아줍니다. 지금 미국이 쉽게 말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 IS 때문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1번으로 강조했던 게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김관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드레스덴 선언을 비롯한 대북 정책 등을 잘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액티브 스포트라고 했습니다. 아리랑 뉴스는 연합뉴스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했고, 이렇게 쭉 나갔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은 1번 탑에 섰습니다. 1번에 전부 이렇게. 즉, 요번에 김관진 실장이 가서 가장 받은 거는 뭐다?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정권에 그걸 지지한다. 근데 미국 성명서도 아닙니다. 리더업 대표 자료에 한마디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NSC 백악관 대변인 페드릭 벤트라한테 이메일 보내서 한국은 이거 지금 주장하는데 너희들은 없다. 이거 뭐냐? 그리고 사진이 왜 없냐? I don't have anything for you behind the readout 이래가지고 그 배포 자료에 의해서는 당신한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다. No comment. 이걸 고소한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이 뭐냐면 북한 비핵화를 한다. 우리 한미 공조를 긴밀히 크로스 릴레이션, 긴밀히 코디네이트 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가 60년 동안 하는 말이고요. 또 북한 비핵화는 지금 94년 이후부터 하는 말이고 아무것도 없고 절반은 IS 퇴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하겠다. 나머지 네 줄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발표됐습니다. 미국이 받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지 좀 한다는 거. 이거는 발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전 라이스가 거기 가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발표가 안 되면 외교관계는 사담입니다. 즉, 김관진 실장이 미국 요구해서 오케이 우리 파병도 해줄게 의료도 다 지원하고 우리만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또 에볼라 우리 그냥 돈도 많이 주겠다 해도 발표가 안 되면 사담입니다. 한국 측 주장이죠. 청와대만 발표하는 거는. 네네. 예. 한국에서 발표한 거는 미국이 지지했다는 건 한국도 청와대가 발표하는데 미국 발표에 없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 주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께서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지지하셨다. 예. 중국 발표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거 뭐 10몇 년 동안 중국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예. 그런 꼴을 요번에 또 당한 겁니다. 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습니다. 급했죠.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날이죠. 아마 급작스럽게 캐나다를 1박 2일 들리셔가지고 22일부터 25일까지 뉴욕 제가 있는 뉴욕 유엔에 오시는데 대통령이 오시니까 아마 그 전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국방장관이고 국가안보 실장이 이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기를 잘못 잡았어요. 특히 왜냐면 지금 미국이 정신이 없어요. 예, 이 IS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오셔갖고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방장관도 못 만나는 아주 치욕을 당했습니다. 국방장관 미국에 있었습니다. 왜 못 만나느냐 하니까 우리 바쁘다. 내일 지금 의회에 가서 그대로입니다. 연합뉴스도 그대 보냈고 뭐 때문에 왔느냐 하니까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처음으로 소통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한미관계가 소통체계가 없었나요? 이 동맹관계가? 국가안보실장인데 우리 동맹관계인데 전쟁을 같이 죽고 사는 동맹관계 혈맹관계인데 국가안보실장이 소통체계를 확립하러 인제 온다는 게 그런 아주 외교 정책적으로 잘 모르고 미국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뭐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런 주장하고 하면 그거 우리가 발표 안 해서 그렇지 긴밀하게 논의했고 다 했고 했는데 국가안보에 관한 거라서 발표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시겠지만 제가 발표 안 하는 여러 정보에 하면 왕따 찬밥 신세를 당한 게 확실합니다. 14시간 걸려서 갔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한 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인데 아무리 대국이라는 미국이 국방장관이 만나주지도 않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일정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없었고 어디 앉아갖고 제3세계 피모 대통령 등 그 다음날 청문회 막 한참 준비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첫 케이글 장관은 발언 잘합니다. 그렇게 준비 오래 안 해도 되는데 혼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고 부장관 만났어요. 국방부 부장, 국무부도 부장관 만났어요. 다 부장관 만나갖고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서는 뭐 국방부 장관보다도 위고 최고의 실권자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부장관 만난 것도 아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한미 관계의 현 실체를 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김관진 실장이 직접 요구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뭐 불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대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니까 앞에 길 닦으러 먼저 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시기 잘못 찾았고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가안보 외교관계 하는 실무자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지금 오바마부터 지금 뭐 부대통령 뭐 지금 국방장관 국무장관 혼이 나가 있어요.
이 IS 때문에. 이거 미국이 잘한다. 미국이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관진이라는 분이 온다는 거 이게 관심이 없어요. 모 기자, 워싱턴에 지대하는 유명한 특파원입니다. 방송 기자라고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몰랐다. 뭐 만난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 하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하니까 그거 보고 알았고 잘 몇 시에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다. 사진은 없는데 물론 없을 수도 뭐 있는 건 있다. 뭐 조심스레 말하지만 하여튼 뭐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글쎄요. 그거 뭐 백악관에서 근데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만나는 거는 CIA 국장이 아닙니다. CIA 국장은 뭐 만나는 일정이 잡혀지다고 당연히 노포트고 근데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안보실이랑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정확한 일정을 가지고 사진 다 찍어도 됩니다. 공식 일정입니다. 네네. 글쎄요, 뭐 급했던 모양이에요. 사진사가 없었는지. 그래서 이제 기사 나오고 나서 모 관계자가 김 실장님께서 자기 스마트폰을 막 지금 뒤지고 있을 거라고 찍어놓은 거. 왜냐면 김원식 기자가 이거 사진도 없다고 막 하니까. 네. 예. 아마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김관진 실장의 방미가 이제 왕따 신체를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사전에 이제 길을 닦으러 갔던 것이 길이 잘 안 닦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 뉴욕 방문도 이게 예전처럼 미국의 관료들이 직접 공항에 영접도 나오지 않고 그런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거든요. 이번 방문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신이 없고 유엔 일정이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1대1 방문도 일정도 없어요. 따로 하는 거 만나는 거 없어요. 유엔 방문이에요. 이거 또 찬밥이에요. 근데 이건 의도적 찬밥이 아니고 미국에 뭐 만나는 거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누굴 만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냥 미국 일정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누가 나갈지는 모르고 물론 유엔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유엔에 그 방문하시더라도 미국을 방문하시는데 관심이 있으면 한미동맹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북한도 15년 만에 외무부 장관급인 이수영 외무상이 오고 100여 개 국가 정상들이 옵니다. 정상 이렇게 미국 영접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캐나다 방문이 이제 20일부터 22일까지가 진행이 되고 또 22일 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되는 일정인데 자, 박 대통령의 이제 방미 일정에 맞춰서 캐나다 그리고 유엔 방미 일정에 맞춰서 그 대규모 한인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뉴욕타임즈의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광고 시기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관련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다고 나갔는데 어쨌든 중간에 갑자기 캐나다가 추가돼가지고 캐나다를 먼저 들렸다가 여기는 아마 22일 저녁에 올 모양인데 뉴욕은 이렇게 온다고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일부 뭐 시위를 하고 이렇게 조금 시위하는 분들은 이게 피해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피해가든 안 피해가든 지금 캐나다도 제가 보겠지만 5개 도시에서 엄청난 시위를 지금 예정하고 있고 캐나다는 이제 동선을 따라가면서 하겠다. 시위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했고 뉴욕에서는 20일 날 캐나다의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지만 20일 날 토요일이니까 전주에서 여기 뭐 버지니아 어디에서 아마 300~400명 지금 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좀 전에 버지니아에서 그냥 일반 회원입니다. 미시 US 회원에서 저한테 그냥 영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사진을 하나 보내놨는데 제가 보고 지금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영사관이나 대표부부터 뉴욕 유엔 본부까지 가는 사람들 하나씩 다 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이 좀 미어지는데 어쨌든 300명 이상이 보통 우리 뉴욕에서 시위를 하면 50명, 6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세월호 참사 규탄 또는 뭐 박근혜 퇴진이나 박근혜 그 규탄 대회 시위 사상 최대의 아마 뉴욕 시위가 20일 오후 4시에 뉴욕에서 펼쳐져서 유엔 본부 앞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고 400명의 뉴욕 시민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미국 각주에서 전부 다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이제 진실을 규명하라. 소위 말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으로 이제 뉴욕 타임스에 3차례, 워싱턴 포스트에 1차례, 총 4차례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미시 US 한 분이 제안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규명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는 박근혜를 규탄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올려져가지고 인디고고라 기금 사이트에 기금을 모으했는데 이게 3일 만에 거의 뭐 70~80% 돌파하고 이미 넘었었습니다. 넘었어도 계속 모여가지고 6만원, 10,000불이 넘었었는데요. 돈은 다 모였고 21일 날, 22일 날 나갈 예정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23일, 24일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에 이마 광고가 나가면은 이제 유엔에도 다 뿌려지고 뉴욕타임스하고 다 뿌려지니까 뉴욕은 뉴욕타임스가 많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뭐 참 그럴 건데 어쨌든 담당하는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뭐 흑백 사진이 될지 아니면 이 방송을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 세월호 5월 우리 홍선도 하고 그게 될지 그거는 우리 전체 시위의 큰 글개 그림을 홍하백께서 제공해 주신대 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아마 그 시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앞에 해서 그거 들고 영정 사진 들고 아마 행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아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이게 전면 광고가 나갈 예정으로 이미 기금이 돌파돼 갖고 다 모여졌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동포분들의 이 열기가 굉장히 더 뜨거워지는 것 같네요. 아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그 시위를 참작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관진 그 국가안보실장 방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방미에 맞춘 한인들의 집회 시위 예정 그 관련 주제를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